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책을 읽는 행위, 독서를 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도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닌텐도 두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가와시마 류타 교수는 신간 독서의 뇌 과학을 통해 독서가 우리 뇌 전체를 운동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SNS와 영상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요즘 AI 시대에 오히려 독서가 더욱더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독서는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종합 운동이다. 1장에서 살펴본 다양한 실험과 조사 결과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책을 읽으면 뇌가 광범위하게 활성화되며 특히 아이들의 뇌 발달을 촉진하고 다양한 능력을 꽃피우는 데 도움을 준다. 더욱 놀라운 점은 성인의 뇌에도 창의성 등 여러 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뇌과학적 효과를 떠나서 보더라도 책 읽기는 그 자체로 훌륭한 취미다. 동시에 자신에게 잠재력을 끌어내는 일이며 결과적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소리내어 읽기로 두뇌 능력을 극대화하기. 의도적으로 책을 읽음으로써 뇌를 단련할 수 있을까? 독서와 뇌 활동의 연관 관계를 조사하면서 새롭게 부상한 의문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책을 읽는 행위가 뇌의 전 영역을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킨다면 이를 응용하여 뇌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한 묵독을 넘어 음독의 효과에 주목했다. 일견 두 방식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측정 결과 문자를 눈으로만 읽을 때와 소리내어 읽을 때 뇌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묵독은 눈으로 문자를 보고 그 내용을 뇌의 기억 저장고에 일시적으로 담으면서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반면 음독은 눈으로 본 문자를 입으로 말해야 하므로 단순히 문자를 볼 뿐만 아니라 이를 소리로 내기 위한 변환 작업도 거쳐야 한다. 또한 눈으로 본 문자의 정보를 소리내어 말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를 다시 귀로 들을 수도 있다. 정보의 내용은 같더라도 뇌의 관점에서 보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입과 목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정보, 소리가 되어 다시 귀에 들어오는 정보가 있으니 뇌를 다각도로 자극하는 셈이다. 실제로 MRI 장치를 사용하여 문자를 소리내어 읽게 했을 때 측정한 뇌활동 양상이 도표 2-5다. 이때는 신문 기사를 텍스트로 사용했다. 1장에서 나온 묵독을 할 때의 뇌 상태와 비교해보자. 움직이는 장소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더 넓은 장소가 활성화되어 있다. 즉, 더 많은 대뇌 영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독서 방식의 전환을 통해 뇌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우리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고 발달시킬 수 있다. 뇌가 좋아하는 책을 고르는 법. 책을 읽는 행위는 뇌의 전 영역을 사용한다. 말하자면 뇌의 전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이 이 장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뇌 전체를 효과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책의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다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뇌 활동은 읽는 책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앞선 실험에서는 소설을 이용했지만 다른 장르의 책도 비슷한 결과를 냈을 것이다. 관심이 있는 책이라면 어떤 장르의 책이든 뇌의 전신 운동을 촉진한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책, 읽고 싶은 책을 고르면 된다. 읽고 싶은 책을 읽는 편이 독서 습관을 기르기에도 더 수월하다.
취미는 업무나 공부와 달라서 따로 목표를 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운동을 습관화하면 건강이 좋아지듯 독서를 습관으로 삼으면 뇌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한 가지만 조언하자면 가급적 활자가 많은 글을 추천한다. 소설이나 신문 기사처럼 활자 중심의 글을 읽으면 전전두엽을 포함해 뇌가 전체적으로 활동하기 쉬워진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독서 또는 활자를 읽는 행위에 관한 실험을 다양하게 진행했는데 사진이나 그림, 만화가 중심인 잡지나 서적을 읽을 때는 사고하는 뇌가 그리 활발히 움직이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지면에 사진이나 그림과 함께 텍스트가 있고 피험자가 그 글을 읽고 있음에도 배회측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미미했다.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계측 데이터를 종합하면 결국 활자를 중심으로 한 책을 읽는 편이 뇌의 전신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잠시 데이터 분석에서 벗어나 경험적으로 이 현상을 설명해 보자면 같은 분량이라도 활자만 있는 글을 읽을 때와 사진 혹은 그림이 함께 있는 지면을 읽을 때 뇌의 피로도가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사진 중심의 잡지나 그림이 많은 책은 비교적 편안하게 읽을 수 있지만 소설 같은 순수 텍스트는 집중력을 발휘해야만 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차이가 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소설과 사진 잡지를 읽을 때 안구 운동을 조사한 실험도 있다. 소설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따라가는 양상을 보였지만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글을 읽다가 사진으로 시선이 자주 옮겨갔다. 이는 스위칭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이때는 뇌 활동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같은 문장이 쓰여 있다고 해도 바로 옆에 사진이나 그림이 크게 들어가 있으면 문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위칭이 발생해서 주의가 산만해진다. 결과적으로 뇌 활동이 둔해지는 것이다. 이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했을 때 가장 타당성 높은 해석이지만 더 자세한 메커니즘은 추가 실험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그림과 글이 함께 있는 만화는 어떨까? 실제로 일반적인 수준의 발달을 보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화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다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뇌 발달이나 활성화에 특별히 좋은 점은 없는 것 같다. 다만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만화를 읽으면 사회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치매 증상을 되돌리는 최고의 처방. 우리 연구소에서는 치매에 걸린 고령자들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독서를 활용한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증상이 중도에서 중증도까지 진행된 환자들이다. 물론 치매의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환자들에게 긴 글을 읽게 하기는 어려워서 대신 짧은 글을 음독하거나 간단한 단어를 소리내어 읽도록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5일씩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실로 놀라웠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의 인지 기능이 향상된 것이다. 증상의 진행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인지 기능이 오히려 회복되었다. 이 변화를 실제로 눈앞에서 보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글을 소리내어 읽는 행위는 건강한 사람이든 치매 증상이 있는 알츠하이머 환자든 똑같이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켰다. 특정한 단어를 읽어야 한다거나 특정한 인종에만 한정되지도 않았다.
우리 연구진은 이 놀라운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2005년, 2008년, 2015년에 각각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기존의 어떤 약물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약물로는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대의 효과였다. 최첨단을 달리는 의학이라도 여기까지가 한계인 셈이다. 그런데 돌봄 현장에서 돌보미의 지원을 받아 글을 읽음으로써 뇌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자 약물을 복용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효과가 나온 것이다. 일련의 연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즉, 음독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강력한 치매 예방법이자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치매가 걱정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주의력 결핍 시대의 해독제, 종이책. 종이로 된 책을 읽을 때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전자책을 읽을 때의 효과 차이를 조사하는 연구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전자교과서나 전자교재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의 교육적 효과는 어떨까? 여러 심리학 실험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디지털 기기보다 종이 매체를 통해 책을 읽을 때 어휘 습득과 문장 이해력, 지식의 양, 사회에 대한 응용도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히 같은 내용을 읽어도 종이책과 디지털 기기로 읽었을 때를 비교하면 어휘 습득이나 문장의 이해, 응용력 습득 정도가 달랐으며 종이책으로 독서했을 때 확연히 뛰어났다. 이러한 논문들은 디지털 기기를 통한 독서의 잠재적 단점에 대해 경고한다. 즉, 종이 매체를 이용해 독서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주장한다. 형편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독서를 통해 지식을 얻고 지식을 습득하며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고 싶다면 디지털 기기보다 종이책으로 읽는 편을 추천한다. 여러 실험을 통해 검증된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왜 같은 내용인데도 디지털 기기로 콘텐츠를 읽을 때는 종이 매체와 같은 효과를 얻지 못할까? 이쯤에서 재미있는 뇌과학 실험을 하나 소개하겠다. 이 실험에서는 독서 중인 뇌의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MRI 장치 내에서 신문 기사를 표시한 화면을 피험자에게 보여주고 읽도록 했다. 실험 결과 심리학 분야의 연구 결과와 달리 디스플레이에 표시한 활자를 눈으로 쫓아가며 읽는 경우에도 피험자의 뇌는 제대로 활동했다. 그런데도 심리학 연구에서 매체에 따라 독서 효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가 다양한 기능을 갖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로지 책을 읽기 위한 목적의 전용 단말기도 있지만 디지털 기기로 책을 읽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책을 읽는다. 이러한 범용 단말기는 책을 읽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지녔으며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책을 읽을 때 몰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는 도중에 메신저 앱에서 알람이 울리면 대부분 독서를 중단하고 먼저 메시지를 보게 된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주의가 산만해져 메시지가 온 것 같은데 일단 확인하자라고 생각한다. 결국 범용 단말기로 인터넷 등 외부와 연결되어 있으면 주의를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식으로 주의가 분산되면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다. 개인용 컴퓨터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이미 많은 심리학자들이 실험 결과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왔다. 독서와 뇌 활동의 관계를 연구하다 보니 작가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종종 있다. 철도원을 쓴 아사다 지로나 나폴레옹 광을 쓴 아토다 다카시와 의견을 나눈 적도 있다. 작가들은 한결같이 종이책을 통한 독서의 우위를 강조했다.
종이책의 또 다른 장점은 읽는 도중 쉽게 앞부분으로 돌아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설을 즐겨 읽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등장인물은 누구였지? 하는 의문이 들면 종이책은 페이지를 넘겨서 해당 인물이 등장하는 부분을 금방 찾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 독서를 이어나가기 수월하다. 반면 디지털 기기로 책을 읽을 때는 스크롤을 내리거나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어떤 작가는 이를 두고 기기를 조작하는 사이에 스토리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책의 여백에 메모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작가도 있었다. 그 페이지를 읽었을 때의 감상과 그때 이해한 내용을 적어두고 책을 다 읽은 후에 메모와 관련된 본문을 다시 읽어본다는 것이다. 이 작업이야말로 독서의 진정한 묘미이며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했다. 이렇게 여백에 메모해가며 책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내용의 이해를 돕는 데는 효과적이다. 활자가 적힌 종이의 여백에 빠르게 메모를 하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심리에 특별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시험 삼아 도전해 보기를 권한다. 어쩌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독서 체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독서의 뇌과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오늘은 뇌 운동의 새로운 접근법, 바로 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책을 읽는 단순한 행위가 사실은 뇌 전체를 활성화시키며 특히 소리내어 읽는 음독이 뇌 훈련에 훨씬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며 책을 소리내어 읽는 과정 덕분에 매일 뇌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단 5분이라도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이를 통해 더 풍요로운 마음과 건강한 뇌를 유지하며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든든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